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 리빙TV 율성소 조정석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예년과 다르게 상당히 추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추위에 약한 과일나무는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위에 약한 과일나무 5가지 종류를 위주로 해서 겨울철 동계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추위에 상당히 약한 과일나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겨울이라도 지난해와 같이 비교적 온난한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금년과 같이 강추위가 예상되는 겨울철에는 동사하기 쉽기 때문에 월동 조치를 필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유목의 경우나 또 잿빛 곰팡이병, 녹균병 등으로 잎이 일찍 떨어져 버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에 저장된 저장 양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수세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일수록 이렇게 월동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도 똑같이 이 자리에 다른 포도나무를 심어서 키웠었는데요.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 겨울이 너무 춥다 보니까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를 해서 다시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월동 조치에 필요한 자재는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짚하고 짚을 묶어줄 수 있는 이런 끈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이 끈의 경우는 안에 이렇게 철심이 들어있고요. 밖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기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자재는 종묘상이나 농약방에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묶을 때는 집 하단을 밑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단단히 묶어주면 되는데요. 짚을 2주먹으로 해서 한 주먹은 뒤쪽에 놓고 한 주먹은 앞쪽에 놔서 묶어주면 쉽게 결속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짚으로 묶어줄 때는 이렇게 큰 줄기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줄기만 쭉 따라가면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나온 이런 측지는 묶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큰 주지, 이 주지 위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묶기가 귀찮다. 그럼 최소한의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단 쪽만 묶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소 한 이 줄기는 살리고 싶어서 다 집으로 싸줬고요. 이 줄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이 앞단 쪽에만 이렇게 짚으로 싸줬습니다. 추위에 약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포도나무는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전지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다. 강추위가 가시고 약 한 2월 중순경에 포도나무 경우는 전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은 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4월 중순경이면 싹이 올라오는데요. 그때쯤 해서 물이 오르면은 이렇게 수액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하면 또 아주 포도나무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있어서 전지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위에 약한 또 다른 과일나무로는 복숭아나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나무도 동해나 냉해를 입어서 겨울철에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어느 정도 월동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나무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 자체를 짚으로 싸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밑에 집이나 풀 등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월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이렇게 밑에 깔았던 집 등은 수거해서 소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안에 월동 병해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제거해 주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퇴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퇴비를 줄 때는 땅 위에 그냥 뿌려 놓지만 말고 땅을 판 다음에 퇴비를 넣고 흙으로 꼭 덮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복숭아나무 경우는 땅 위에 퇴비를 뿌려 놓으면 그 퇴비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들이 표면 가까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동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무는 몰라도 복숭아나무 경우에는 꼭 퇴비를 줄 때 땅을 판 다음에 퇴비를 넣고 흙으로 덮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나무도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전지를 해주면 좋지 않을 듯합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전지를 하면은 동해나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 해서 동계 전정을 해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면 감나무입니다. 특히 단감나무는 추위에 상당히 약한 편인데요. 적절한 월동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나무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요. 전남이라든가 경남 지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은 전북권만 돼도 어느 정도 위험이 좀 따릅니다. 그리고 충남, 충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월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나무는 이 밑에 있는 이 주간은 지프로 싸주는 게 좋고요. 위에 큰 줄기, 그러니까 주지 정도까지 지프로 싸주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어린 유목의 경우 강추위가 오면 동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5, 6년이 되기까지는 꾸준히 월동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면 무화과나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화과나무는 아열대성 작물이라 국내에서는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노지 월동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도 겨울철에는 월동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프로 싸주는 건 물론이고요. 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뽁뽁이 등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싸주면은 월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순천 북부 지역인데요. 성목의 경우는 월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유목의 경우 강추위가 오면은 이렇게 죽기 때문에 특히 유목의 경우는 월동 조치를 단단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같이 추위에 약한 유실수는 심는 지역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디에 심느냐 그 장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에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북서풍, 강한 북서풍이 부는 그런 장소에 심는 것은 아주 불리합니다. 따라서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장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에 이렇게 담이 있고 남쪽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이런 장소에 심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면 석류나무입니다. 석류나무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아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생육 조건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석류나무는 무화과나무에 비해서는 월동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성목은 겨울에 월동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고요. 그리고 어린 유목의 경우는 강추위가 오면은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동 채비를 해줍니다. 석류나무 경우 이렇게 큰 줄기 위주로 지프로 이렇게 싸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류나무도 무화과나무 경우와 같이 겨울철 강한 북서풍을 막아주는 장소에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집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왼쪽도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막아주고요. 또 앞쪽에는 이렇게 담이 있고요. 제가 서 있는 뒤쪽에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북서풍이 잘 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소에 심어주면은 겨울철 월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